안녕하세요.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입니다. 추억의 여행지 하면은 떠오르는 데가 있으세요? 강촌, 가평, MT 이런 기억도 있으시겠지만 서울에서 가까운 여행지도 많았어요. 송주 유원지, 일영 유원지, 장흥 국민관광지 이런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거기서 물놀이 하셨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높은 확률로 아재라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곳을 자동차가 아니라 기차로 가보신 경험이 더 있으시다면 100% 확률로 아재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지나는 열차가 2004년 3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운행을 중단했고요. 지금은 거의 빈선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선로가 다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놀러 가실 때, 물놀이 가실 때 추억을 담은 열차가 다시 이제 운행을 재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대가 또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열차 어떻게 운행 재개하는지, 교외선이라 그런 노선이에요. 이 노선은 어떻게 다시 운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외선이 어떤 노선인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1961년 개통해서 2004년까지 운행을 했던 노선입니다. 굉장한 관광철도로 이름을 날렸고요. 옛날에는 지금의 2호선처럼, 서울 2호선처럼 순환열차가 운행을 했다 그래요.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능곡역 찍고 거기서 이제 뭐 벽제, 올릉, 장흥 막 이렇게 찍고 의정부에 갔다가 의정부에서 다시 용산으로 돌아와서 서울역까지 돌아오는 이런 순환선으로도 운행을 했던 노선이 교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호가 운행할 때까지 2004년 3월 31일까지 운행을 했고요. KTX 개통과 함께 운행을 중단한 대표적인 철도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에서는 굉장히 행락객이 많았던 노선으로 기억이 되고요.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피서를 간다고 하면 계곡 위주로 많이 또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추 계곡, 일영 계곡 이런 데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 또 계곡 외에도 또 수영장 같은 거, 지금의 워터파크의 시초죠. 수영장이나 펜션 같은 거를 또 갖춰 놔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루 단위로 놀러 갔다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관광 노선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그 기능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긴 했지만 많이 타시기도 했고,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이 됐던 선로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가보시면 굉장히 군사 인입선이 많고 그 인입선으로 지금도 열차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역의 군송은 사실 도로 마이카 시대에 밀려가지고 자동차로 어쨌든 이런 데를 훨씬 가면은 편하잖아요. 수영복 같은 것도 챙겨갈 수 있고, 펜션에서 먹을 고기 같은 것도 아이스박스에다 넣어가서 이렇게 또 챙겨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등장과 함께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린 노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 당시 철도청에서도 이거를 좀 타개를 하려고 증기기관차를 1999년에 다시 들여와서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거든요. 그걸 이제 운행을 하기도 했고, 공식적인 운행이 중단된 이유인 2006년에는 서울 야경 열차라고 해서 한강의 야경도 보고 그쪽에 가서 천문대도 구경하고 오는 그런 관광 열차를 운행하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아무 열차도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 이용객이 없다고는 하지만요, 굉장히 중요성이 높았던 노선인 게, 양주 이 남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북한산 위쪽에 있다 보니까 유원지들도 많고 관광지들도 많아서 기차 여행을 일부러 짧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외선이나 노선이 사라지고 나서 모든 교통을 이제 버스나 이런 데도 의존을 하다 보니까 서울역으로 직접 가는 교통수단도 많지가 않았고요. 지금도 배차 간격이 짧지만 않습니다만,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서울로 바로 간 기차가 있는 거와 없는 건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재개통해달라 이런 의미로 걷기 대회 같은 게 열리기도 했고, 여러모로 요청 같은 거를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끝에 최근에 또 재개통이 확정이 돼가지고 노후된 노반 같은 요 선로 같은 부분도 공사를 하고 철교도 다시 짓고 하면서 지금 재개통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교회선을 어떻게 재개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전철로 만들어서 고양시청에서 의정부를 잇는 도시철도로 만들자라는 제안도 나왔고요. 거기다가 트램 있잖아요. 트램 기차를 가져다가 한번 시험 운행을 해보자 라는 얘기도 있었고, 수소열차를 운행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무궁화호가 다시 운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무궁화호가 다시 운행을 하고 좀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요금은 조금 뭐 기존에 제한된 것보다는 비싸지만 일단 다시 운행이 재개된다는 측면 하나만으로도 좀 관심을 끌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개통되는 역들이 뭐 몇몇 역들은 빠져 있어요. 지금 뭐 사실상 운행이 힘든 온릉역이라던가 주변에 수요가 없는 뭐 대정역이라던가 이런 역들은 빠져 있고요. 대부분의 역들 그래도 뭐 능곡역이라던가 뭐 이령역, 장흥유원지는 장흥역 이런 곳들은 다시 이제 운행을 재개해서 다시 제대로 또 운행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운행 횟수 중요하죠. 교외선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루에 갈 때 3번, 올 때 3번에서 왕복 6번의 열차가 운행을 했습니다. 왕복 6번의 열차가 운행을 했는데요. 다시 재개통을 하는 만큼 전성기 때 운행 횟수에 거의 가까운 열차가 운행을 합니다. 교외선에 지금 뭐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운행 횟수는 약 10회, 왔다가 10회, 갔다가 10회, 총 합쳐서 20회라고 하고요. 이 정도면 뭐 몇몇 시간대를 빼면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면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더 재밌는 거는요. 교외선이 가장 많은 승객을 태우고 다녔을 때보다 많은 횟수의 열차가 운행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을 때 순환선으로 다녔을 때는 하루 최대 7번이 운행을 했어요. 7번 이렇게 시계 방향 7번, 반시계 방향 7번 해서 이렇게 14번이 다녔는데 이번에 운행 계획을 보면 20번이 운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훨씬 이득이 된 거예요.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 열차가 대곡역에서 출발하고 멈춰서고요. 서울역까지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지금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에서 수색역을 잇는 일반 선로 노선이 경의선 전철도 1시간에 한 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붐빈 노선이거든요. 왜냐? 행신에서 나오는 KTX 그리고 저기 차량기지에서 나온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뭐 이런 노선들이 다 이 선료 용량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대곡역에서 출발해서 저 고양시청이 있는 원릉역 그리고 일영 그 유원지가 있는 일영역 여기는 방탄소년단 그 봄날 뮤비 찍은 데기도 해요. 그리고 장흥역, 송추역 해서 이제 의정부역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방식으로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점은 기존에 비해서 훨씬 많은 열차가 운행을 하고 옛날에 비해서 또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요소가 생겼어요. 일영역 방탄소년단 뮤비 촬영지예요. 예. 그 뮤비 촬영지에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기차를 타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게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또 운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 무가선 트램이라던가 수소 열차라던가 이런 게 또 운행을 하게 되면서 도시철도로 또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뭐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무궁화호를 운행하기 위해서 좀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승객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무조건 표를 끊고 탑승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주변에 이 버스들 보면은 지금 배차가 많이 늘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이령역에서 의정부까지 철도와 완전히 똑같은 구간을 달리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30분 간격으로 다녀서 좀 불편하긴 해요. 하지만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뭐 연신내나 불광 쪽으로 바로 갈 수 있고 그쪽에서 또 서울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 교외선 무궁화호 같은 경우에는 대곡역에서 무조건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곡역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 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있다면은 교외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소 열차가 운행이 되기로 했었습니다. 수소 동차를 개발을 해서 운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뭐 모종의 사유로 취소가 되고 무궁화호로 운행하기로 했어요. 물론 교외선은 전철화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위에 이 전차선을 매달고 다니지 않는 비전철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사실 수소 열차가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디젤 열차가라도 들어간 것은 좋지만 그래도 이 교외선이 있는 부분 주변이 거의 다 그린벨트예요. 청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람한 디젤 기관차보다는 좀 조용하고 편안한 수소 열차를 운행해 보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수소 열차가 실제로 또 운행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네, 이제 하반기 되면은 시운전을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올해 끝나기 전까지는 다시 재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교외선이란 노선 자체가 추억이 있는 분들이 경춘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있어요. 이 열차가 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또 사진 촬영 같은 거 하려고 많이 놀러 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이 영무원들 계실 때 저도 영무원분께 뭐 허락받고 역 안에 들어가서 막 사진 찍고 그러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외선이 잘만 재개통된다면 관광객도 끌어올 수 있고, 특히 또 장흥 쪽에는 미술관이라던가 아트센터라던가 뭐 이런 곳들도 많이 생겨서 추억을 되살리기에 꽤 좋은 여행지예요. 그래서 이런 여행지들이 이 교외선의 재개통을 통해서 관광철도에 맞는 관광지로서 다시 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송추 가면 맛집들도 많고 유명한 음식점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도락 여행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여행지니까요. 교외선이 또 다시 개통되면은 그런 곳들도 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외선이 실제로 이제 운행을 재개하게 되면은 뭐 재개하기 전에 시운전 할 때도 제가 한번 미리 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재운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 또 좋은 컨텐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같은 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